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대법원 판단과 달리 정서학대의 특성을 이유로 학대 정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요. 해당 교사는 그 부분에 아쉬움을 토로했는데 앞으로 2심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손에 국화꽃을 들고 법원 앞에 모여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들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 A씨가 항소장을 제출하는데 함께 나선 겁니다. 장애 아동의 학부모가 녹음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어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심 법원은 몰래 녹음한 파일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소수장애 학생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폐쇄회로 TV가 설치되지 않은 소수의 장애 학생만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녹취 이외엔 방법이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대법원은 다른 사건에서 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녹음한 대화는 범죄 입증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교사가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의사를 나타내면서 항소심에서도 몰래 녹음에 대한 증거 능력 인정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반응도 갈립니다. 학교는 교사가 교육을 실현하는 곳이 아닌 자기 방어와 방치로 이루어진 공간이 될 것입니다. 몰래 녹음을 증거로 채택한 판결로 인한 피해자는 과연 누구겠습니까?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인데 공개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녹음한 행위가 대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욕설이나 소리치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먹거리 원산지는 정확히 표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특히 국방을 책임지는 국군 장병들이 먹는 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국군 장병의 먹거리를 속인 식품업자가 적발됐습니다. 국내산으로 납품한 돼지고기가 전부 외국산으로 확인된 건데요. 행정당국은 품질이 떨어지는 물품을 납품받을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이 된다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한 냉동창고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저기서 미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산 돼지고기가 발견됩니다. 하지만 잘려서 포장된 제품은 버젓이 국산 돼지고기로 표시돼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외국산 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축산물 유통업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외국산 돼지갈비 등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군남용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로부터 국산으로 알고 납품받은 업체들은 그대로 한돈 양념갈비 등으로 가공해 군부대로 납품했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돼지갈비 377톤과 정육 59.6톤 등을 속여 유통했고 이 물량이 그대로 군부대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0만 국군 장병이 4끼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국산과 외국산 돼지고기를 눈으로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렇게 원산지 키트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양념돼 소포장된 제품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농관원이 A씨가 납품한 돼지고기를 분석한 결과 전부 외국산으로 확인됐습니다.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도 표시했고 도축 증명서와 등급 판정서를 허위로 제공하여 국산으로밖에 믿을 수 없게끔 제공했습니다. 농관원은 A씨가 이런 범행으로 13억 4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관원은 농축산물 가공업체에도 값이 지나치게 싸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물품은 납품받을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이 된다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최대 27,000%라는 살인적인 연이자율을 적용해서 서민들의 돈을 뜯었는데요. 문자 폭탄을 쏟아내며 돌려막기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600명 가까이나 됩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대부업체 사무실 물품을 압수합니다. 6대 하고 장부나 메모지도 다 압수하게 돼 있거든요. 메모지 3개. 컴퓨터 화면에는 이곳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일당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상환율이 좋은 채무자를 선별해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수십억 원의 이자를 챙겼습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대부업체인 것처럼 꾸미고 채무자들을 상대로 문자 폭탄을 쏟아내며 돌려막기를 유도했습니다. 내려왔었어요. 제가 거의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상환하는 게 하루에 10건 이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못할 것 같으면 그 상환한 업체에서 다른 업체 소개시켜주겠다. 평균 연이율 7,300%, 최대 27,000%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돈을 뜯어갔습니다. 대출 기간도 길게는 7주, 짧게는 이틀 정도였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노린 겁니다. 제가 필요한 금액은 1,000이었는데 이제 300, 500 이런 업체에서 다른 업체를 또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빌리게 됐고. 이런 방식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약 600명, 총 금액만 320억 원이 넘습니다. 현행 법률상 법정 이자율의 연 20%이기 때문에 20%를 초과하는지 내가 과도하게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지. 경찰은 총책 A씨 등 3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영민입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즉위 1년 5개월 만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영국 왕실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발견됐고 암으로 확인되자 바로 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국왕은 서류 업무 등 국정은 계속 수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영국 왕실은 최근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발견됐고 검사 결과 암으로 확인돼 바로 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실은 정확한 진단명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전립선 암은 아니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대민 업무는 연기하지만 국가 업무와 공식 서류 작업은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왕실은 설명했습니다. 국왕의 질병 등으로 공적 업무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왕비와 왕세자 등 직계 가족이 대행할 수 있지만 대행 지명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실은 국왕이 치료에 전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공적 업무에 복귀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nd I think his delight at meeting people is part of his greatest strength. And the fact that he won't be able to do that for a time because he needs to deal with this diagnosis of cancer will have an impact on him. 국왕은 장남 윌리엄 왕세자와 차남 해리 왕자에게 직접 진단 사실을 알렸고 미국에 거주하는 해리 왕자가 며칠 안에 영국을 찾을 계획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방문이 사이가 벌어졌던 국왕과 해리 왕자가 화해하는 첫 번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리시 수넥 영국 총리를 비롯한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찰스 국왕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 송 감독의 데뷔작인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는 다음 달 열리는 미 아카데미 시상식에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계 여성 감독으로는 첫 작품상 노미네이트인데요. 송 감독은 한국어임에도 관객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K-팝과 K-드라마, 기생충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감독의 이야기를 신세롬 기자가 전합니다. 영화계 최고권인 오스카 작품상과 각본상 후보에 오른 패스트 라이브즈. 한국계 캐나다인 여성 감독 셀린 송은 첫 영화로 오스카에 입성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영광이고 특히 첫 영화로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 너무 놀랍고 정말 감사하고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송 감독은 영화의 많은 대사가 한국어임에도 관객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K-팝과 K-드라마, 기생충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바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 라이브즈가 받아들여지는 거는 너무 쉬웠습니다. 기생충이 길을 열어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또 한국인들은 누구나 아는 인연이라는 말의 의미를 영화가 사랑받은 요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 단어를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자기 자신의 인생들이 더 깊게 느껴질 수 있고 더 스토리가 있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영화가 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월 썬댄스 영화제에서 처음 상영된 페스트 라이브즈는 오는 18일 열리는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과 내달 10일 열리는 오스카상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다음 달 6일 관객을 만납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